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이라면 대부분의 분들이 미라클 모닝을 하십니다. 미라클 모닝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제가 미라클 모닝이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 전략은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강연에 오시는 분들 어젯밤에 몇 시에 주무셨어요? 채팅창에 쭉 올려보시죠. 어젯밤에 몇 시에 주무시고 오늘 이 강연에 오셨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답을 쭉 올려주셨네요. 역시 쉬운 질문을 하니까 바로바로 답을 주시네요. 어려운 질문에 말씀이 없으시더니.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적어도 6시에 강연에 눈곱만 딱 떼고 들어오셨다. 그러면 11시엔 주무셨어야 됩니다. 늦어도. 근데 지금 12시 넘어 12시 반 이렇게 주무신 분들은 오셔서 자기 컨디션이 최상이 아닐 거예요. 아니 반문할 수도 있죠. 아니 저는 이미 익숙해서 12시에 자도 5시에 일어나는 걸로 충분해요 라고 하시면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그러신 분들 100% 거의 99% 이상 낮에 2시나 3시에 멍하고 에너지가 혼이 나가는 타이밍들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연구 결과에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 사람은 8시간을 자야 된다는 결과가 있고요. 그 8시간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1시간의 오차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7시간에서 9시간을 자는 게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50년 이상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6시에 강연을 들으시려면 11시에는 잠을 자고 6시에 딱 오셨어야지만 그나마 좋은 에너지로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세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1시에 자고 5시 반에 일어나서 내가 왔다. 4시간 반밖에 안 자는 삶을 나는 사람이야 라고 하신다라면 네, 그러면 그 얘기는요. 11시에 주무시고 6시에 일어나서 소주를 한 병, 나발을 막 불고 와서 앉으신 거랑 똑같은 상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3이 모자라면 그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의 정신력으로 난 하루에 3시간, 4시간만 자고 쭉 해낼 거야 라는 게 아닌 세상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아리아나 허핑턴이나 뭐 이런 그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이 괜히 8시간씩 자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더 나아지려고 의도적으로 하루를 관리해서 8시간씩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에게 중요한 것을 에너지를 채우는 걸 어떻게 한다는 기본 같은 것 이런 자기 개발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막에서 하루에 2시간, 2시간 반만 자는 생활 6달 하고 나니까 남는 건 없고 피곤하긴 하고 아프기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서 내가 어떤 것을 채우고 어떤 것을 그 다음에 배워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투두 리스트를 적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적죠. 아, 좋아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건 참 좋은 습관이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를 위해서 있으면 좋은 습관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투두리스트를 적으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 체크리스트 상에서 아침에 중요 업무 순위를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시간에 계획을 쫙 세우시죠. 그리고 저녁에 평가를 합니다. 네.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막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세운 계획이 15개예요. 뭘 할 게 15개가 있어요. 근데 저녁에 한 7개, 8개 하면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럼 남은 게 한 7개, 8개 남아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이루지 못한 자신을 미워합니다. 아, 왜 난 이거밖에 못하지? 아, 짜증나. 오늘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못하지라는 생각으로 하루 밤을 마무리를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 내가 아침에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계획 세우고 온갖 난리치고 열심히 살았는데 밤에 체크를 해보니까 내가 싫어졌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하루를 열심히 살았으면 내가 되게 뿌듯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투두리스트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자,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여기 분들은 다들 어머니들이시니까 보셨겠죠. 여기에 주인공이 조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렇죠? 즐거움이란 친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첫 번째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Bring the Joy입니다. 즐거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즐거워야 되는데 하루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그야말로 스트레스로만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범위의 것을 목표로 잡고 너무 자기를 옥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하는 시간들이
물론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나아야 되는 포인트들을 잡을 수는 있지만 해나가는 과정들이 조금 즐거워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든든한 사람들이 나를 지켜준다면,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남자분 이름은 존 웅거라고 하고 저 강아지는 스콥이라고 하는 셰퍼드입니다. 존 웅거라는 남자가 한 여성을 만나서 약혼을 하고 유기견인 스콥을 입양을 했어요. 같이 키우려고. 근데 그 여자분이 6개월인가 만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 삶을 포기하려던 존 웅거를 붙잡아 준 게 스콥이에요. 그렇게 둘은 2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강아지를 혹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아지가 20년을 살면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스콥이 나중에는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앉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도 잘 수 없는 거예요, 침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존 웅거라는 분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이 위스콘신에 이렇게 좀 물이 따뜻한 호수가 있대요. 사는 곳이 위스콘신인데. 그래서 강아지를 안고 들어가서 재우고 있는 겁니다. 스콥 존 웅거의 품에 안겨서 잠이 든 스콥의 표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삶을 더 행복하고 이렇게 좋게 만들어가고 더 나아지는 데 필요한 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깊은 믿음을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존재가 있어야지만 내가 더 나아지고 하는 길에 힘을 받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걸 보여주겠다. 내가 막 글을 써서 이렇게 하겠다 말고요. 내가 가는 길을 응원하는 제대로 된 응원해주는 한 사람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 한 가지 좋은 습관을 가지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내가 문제를 파악했다면 해결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게 문제인지도 내가 알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너는 이게 문제야 라고 한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어디서 나아져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잡아가셔야지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를 맹목적으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자신감은 맹목적으로 따라갈 땐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즐거움, 관계, 자신감이 갖추어졌다라는 거면 과연 이것들이 대변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내가 즐겁고 관계도 좋고 자신감이 넘쳐요. 그럼 내 삶은 어때요? 뭐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행복하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느닷없이 제가 행복하냐고 질문을 하는 것과 이렇게 행복을 구성한 요소들을 간단하게 짚어드린 다음에의 이야기는 다를 겁니다. 자, 충분히 즐거우세요? 충분히 좋은 관계들을 만들고 계신가요? 그리고 충분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해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내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행복하다고요. 막연히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표현만 가지고는 안 될 일인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충분히 즐겁고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충분히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끝이 아닙니다. 더 해드릴 게 있어요.